박력. 키시모토 마사시의 나루토를 보고 있으면 광각으로 찍은 것처럼 화면 앞쪽으로 뻗어나오는 주먹이나 발을 극단적으로 크게 왜곡해서 그리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타격이 마치 화면을 뚫고 나와 독자를 향해 날아오는 것 같은 임팩트가 생기고, 동시에 캐릭터 간의 거리감과 스피드감도 한 컷 안에서 같이 전달된다. 다시 말해 정적인 그림 한 장에 순간의 박력을 압축해 넣는 능력이 뛰어난 연출이다. 포즈. 조조는 캐릭터들이 싸우다가도 갑자기 이상할 정도로 과장되고 부자연스러운 포즈를 정지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이것들은 실제 인체 동작으로 나올 수 없는 각도로 몸을 꺾거나 스타일리시하게 멈춰선 자세를 컷 안에 박아넣는 식인데, 이게 일반적인 액션 만화의 문법으로 보면 이야기의 흐름을 깨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부자연스러운 포즈야말로 작가가 구성한 특유의 리듬감이 되어 조조석이로 각인된다. 구도. 목소리의 형태에서는 카메라 앵글이 인물의 심리 상태를 대변한다. 예를 들어 주인공이 소외감을 느끼는 장면에서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부감 구도를 써서 인물을 작고 위축되게 보이도록 하고, 그래서 대사나 표정으로 설명하지 않고 화면의 각도 자체로 인물 관계를 전달하는 섬세한 연출이 특징이다. 가독성. 토리야마 아키라가 대단한 게 뭐냐면, 괴직선과 잔상, 스피드라인 같은 지금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액션 표현 문법의 상당수를 실질적으로 정립했다는 건데, 아무리 화려한 액션이라도 지금 누가 어디서 무슨 동작을 하고 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초사이언 변신이나 에너지파처럼 스케일이 커지는 순간에도 구도가 무너지지 않고 깔끔하게 정리되는 능력까지 더해져서 이후 거의 모든 소년 배틀 만화가 이 문법을 기본값으로 삼게 되었다. 이질. 오야스미 푼푼을 보면 어딘가 현실적이라서 위화감이 드는 모순적인 기분을 느낄 수 있는데, 분명 배경은 마치 실사사진을 트레이싱한 것처럼 사실적이고 디테일하게 그리는 반면 주인공은 극도로 단순화시켜서 그렸다. 그래서 배경과 캐릭터의 극단적인 온도 차이로 인해 오히려 현실감을 더 날카롭게 만드는 독특한 연출을 낸다고 볼 수 있다. 정밀. 아키라 애니가 미친 퀄이 나온 배경에는 원작의 일을 뒷받침하는데, 도시의 파괴 장면이 나오더라도 건물의 원근과 디테일을 도면 수준으로 정교하게 그려내었고, 여기에 대사 없이 여러 컷을 담담하게 이어붙여서 마치 영화의 롱테이크를 보는 듯한 무언의 시퀀스를 만들어낸다. 다시 말해 극도로 정밀한 배경 원근법과 건축적인 구도는 시네마틱한 컷 배분으로 자리잡으면서 만화를 영화적 언어로 확장시킨 원류로 평가받는다. 서스펜스. 우라사와 나오키 만화의 대부분은 전형적인 용두사미를 나타내고, 이는 자연스레 연출에서도 느낄 수 있는데 항상 한 페이지의 마지막 컷을 절묘한 지점에서 끊어냈다. 이것은 정보를 다 보여주지 않고 결정적인 한 조각만 남겨둔 채 페이지를 넘기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그렇기에 누군가는 페이지를 넘기게 만드는 힘이라 칭하기도 하는데, 물론 몰입감을 주기 위한 일종의 스토리 스킬이기도 하지만, 컷과 페이지 넘김이라는 물리적인 매체의 특성을 서스펜스 장치로서 활용한 결과라 볼 수 있다. 스케일. 원피스를 볼 때마다 느끼는 점은, 새로운 섬이나 장소에 도착했을 때 그곳의 전체를 한 페이지 혹은 양쪽 페이지로 가득 채우는 스프레드 컷을 볼 수 있는데, 이러면 독자들이 고개를 숙이다가도 자연스레 뒤로 빼면서 압축된 인물과 배경의 비율, 원근감을 전달받게 된다. 예를 들어 거대한 적이나 갓 등장한 신비한 종족을 그릴 때 주인공 일행을 화면 한 구석이 상대적으로 작게 배치해서 그 존재의 위압감을 즉각적으로 체감하게 만드는 방식이다. 여기에 떡밥, 회수형 컷 배치를 몇백 화 전에 무심코 지나갔던 배경의 작은 디테일이나 조연의 한마디가 수십 수백 화 뒤에 결정적인 복선으로 재조명되는 경우가 잦는데, 이건 단일 컷의 연출력이라기보다는 만화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캔버스로 놓고 장기적으로 설계하는 구조적 연출에 가깝다. 화보. 액션의 흐름 자체보다 한 컷 한 컷이 마치 패션 화보처럼 완성되는 것을 우선시하는 편이다. 캐릭터가 검을 휘두르거나 능력을 발동하는 순간 동작의 연속성보다는 그 장면 하나가 얼마나 스타일리시하게 보이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독자들이 특정 컷만 따로 캡처해서 팬아트나 프로필 사진으로 쓰는 경우가 유독 많은 작품이기도 하다. 회화. 핑퐁은 스포츠 만화임에도 불구하고 컷 구성이 상당히 회화적이다. 일반적인 소녀 만화의 정형화된 격자 형태의 컷 배치를 의도적으로 깨고 자유분방하고 불규칙한 형태로 컷을 배치해서 마치 그림을 그리듯 페이지를 구성한다. 느낌상으론 탁구공을 따라 시선이 따라가는 기분이 드는데, 어쨌든 정형화된 문법에서 벗어난 이런 실험적 배치야말로 마츠모토 특유의 미술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시네마틱. 맨이나 룩백을 보면 만화라기보다 영화 콘티에 가깝다는 인상을 받는다. 대사 없이 여러 컷을 이어붙여서 마치 롱테이크로 촬영한 것 같은 무언의 시퀀스를 만들다가 갑자기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클로즈업으로 전환하여 감정을 터뜨린다. 이런 컷 배분과 콘티 구성 자체가 SNS나 만화 커뮤니티에서 별도로 분석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만화라는 매체를 영화적 언어로 번역하는 데 특화되어 있지만 스토리는 생략하겠다. 불쾌.
공포 연출에서 이토 준지가 즐겨 쓰는 방식은 신체 일부, 특히 눈이나 입을 극단적으로 확대한 클로즈업이다. 여기에 원래는 규칙적이어야 할 대칭이나 패턴이 조금씩 무너져가는 과정을 컷 단위로 보여주면서 공포감을 서서히 고조시키는데 갑작스러운 낙차보단 이런 점진적인 붕괴 과정을 그리는데 특화되어 있다. 원초 일본 공포 만화의 원료로 꼽히는 작가답게 극단적으로 클로즈업된 표정과 새까만 배경의 대비를 통해 원초적인 공포를 자아낸다. 정교한 설명이나 복잡한 상징보다는 극단적으로 내몰린 인간의 본성을 격자 안에 채우는데 심리적으로 답답하면서도 완벽하게 해소되지 못한 느낌을 들게 만든다. 완급 이노우에 다케이코의 작품을 보다 보면 이 작가가 이중인격인가 싶을 정도로 화려한 액션과 정적인 여백이라는 서로 어울리지 않을 법한 이 양극단을 자유자재로 오가는데, 먼저 슬램덩크에서는 경계의 흐름에 맞춰 컷의 크기와 개수를 조절한다. 긴박한 순간에는 컷을 잘게 잘라서 시간을 늘리고, 결정적인 장면에서는 페이지 전체를 쓰는 큰 컷으로 몰아붙였다. 반면 베가본드에서는 검술 대결 장면에서 오히려 컷을 비우고 여백을 살리거나 붓으로 그린 듯한 거친 터치를 그대로 살려서 정적이면서도 힘이 느껴지는 연출을 만들었다. 명료 데스노트를 보면 참 신기하게도 대사와 설정 정보가 무척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기지 못하게끔 만든다. 이는 스토리 때문만이 아니라 작가가 화려한 액션과 스타일리시한 구도 같은 기교들을 전부 빼버리고 독자가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컷을 논리적으로 배분하여 가독성과 명료함으로 승부를 받기 때문이다.